네, 강프로입니다. 자, FST 보겠습니다. FST 오늘 1.6% 빠졌습니다. 뭐 조금 아쉬운 움직임이 나왔는데, 뭐 5일선을 만났다는 의미를 부여하면 뭐 나쁜 움직임이 나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대적으로 강했었던 반도체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보잖아요. 그럼 뭐 한양디지텍이나 이쪽을 보면 오늘 꽤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6% 정도. 자,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일단 내용을 먼저 보면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졌다. 그래서 뭐이 정도 떨어진 게 약하다고 볼 수 있느냐?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강한 종목군을 매매하는 게 좋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요. 아무리 올라가야 되는 종목군들을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바로 그 당일에 계속해서 시세가 나올 수는 없는 부분이죠. 즉 올라가는 추세가 유지되어 있는지 그런 상황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구간에 즉 추세를 보는 그 구간에서는 무조건 우리가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을 처음 받는 그 신고가에 대해서 집중을 하라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신고가를 계속해서 본다는 건 우리가 돈을 추종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돈을 추종한다는 건 시장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FST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 자, 이런 거죠. FST가 지금 삼성전자에서 지분을 7%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유하고 있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에서 기술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지분까지 들어와서 그쵸 돈을 섞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비슷한 종목군이 하나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쵸 작년 초부터 해가지고 뭐 한 7배 8배 이렇게 시세가 나왔는데 이거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그쵸 삼성전자에서 지금 15%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 삼성전자에서 15% 지분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렇게 돈이 들어온 이유가 뭘까요? 삼성전자에서 운용하는 금액에 비하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들어간 15%의 자금이 그렇게 큰 자금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쪽이랑 파트너십을 유지를 하고 그리고 기술력에 대한 부분을 흡수하기 위함이겠죠.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필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FST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추세가 이탈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냥 돈으로 찍어 누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세가 이탈하는 과정에서 돈으로 찍어 누르는 건 말고 아니 돈으로 찍어 누르겠죠. 근데 돈으로 찍어 누르는 과정에서 시장이 위에서 찍어 누르는 그렇죠.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락하는 상황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뭘까요? 돈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시장을 이유로 일시적인 요인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그런 부분에서 그렇죠. 우리가 고가를 높여놓은 그런 상황이 있다면 보유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받을까요? 한 10% 빠져가지고 22평을 만나는 상황까지 나올까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 나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요인들보다 뭐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들자면 첫 번째 종목이 나빠서 두 번째 시장이 나빠서 그렇죠. 여기서 종목이 나쁜 부분은 아니라고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렸고 시장이 나빠서에 대한 부분도 지금 삼성전자가 75,000원 선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 삼성전자가 내리면 환율 튀죠. 환율 튀면 미국의 달러가 높아지는 거죠. 미국의 달러가 높아지면 지금 금리에 대한 부분도 붙잡아 놓을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죠. 이런 부분을 용인을 하겠냐고요. FOMC가 끝났습니다. 끝났을 때 파월이 얘기한 내용은요. 금리 인하 아직 계획 없음. 금리 인상 이것도 계획 없음 이거예요. 근데 양적인 축에 대한 규모 좀 줄일 건데 이거 뭐예요? 달러 좀 풀어줄게 이 얘기잖아요. 그래갖고 오늘 달러가 1375원 0.45%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시장이 충분히 하락하고 난 뒤에 반등한다면 어디부터 수급이 붙겠는지를 생각해보면 너무 빠르게 답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서 가장 강한 종목군들 지금 가격을 버티고 있는 종목군들을 사는 게 맞다. 자, 근데 제가 한양디지텍도 아쉽게 이쪽 구간에서 제가 시세 구간을 제가 못 탔습니다. 수익을 못 냈어요. 이 구간에서 아쉽게도 제가 이따가 다 보여드릴 건데 자 한양디지텍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모멘텀은 이쪽은 SSD예요. SSD. 근데 이 SSD 쪽을 볼 때는요 일시적인 요인밖에 될 수 없다는 거죠. SSD 같은 경우에는요 무언가 뭐 선단 공정에 의해서 나온 거 뭐 새로운 기술력이 들어간 뭐 3D 낸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SSD는 한 번 투입되잖아요. MTBW인가 뭐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MTBF인가 MTBW인가 그래요. 이게 일종의 뭐 내구년한 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원체 길어서 아예 그냥 망가져서 안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서버에 들어가는 건 망가져서 안 쓰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게 뭐 3년, 4년 이 정도 주기가 아니에요. 한 10년, 20년 이런 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그냥 교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일시적인
그 수요 증가에 따른 그런 부분이 작용한 결과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유지되기 위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멘텀적인 부분이 적다. 하지만 FS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이 7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렇죠? 물론 이 부분이 실적 대비해서 싼 시가총액은 아닙니다. 근데 올라가는 종목들은 무조건 비싸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 그 부분을 잡을 때는 무조건 타점을 잡아야 되지만, 그건 다시 말씀드리면 신고가 구간에서 잡아야 된다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중에는 계속해서 타점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물론 매매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고가에 딱 팔고 저가에 딱 사고 이런 부분이 나오면 좋겠지만, 이건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의 길목에 지키는 정도의 타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EUV 펠리클에 대한 부분은 일단 60조짜리 시장에 들어가 있고 이 부분을 이끌고 가는 게 삼성전자다. 그런 부분에 대한 증거를 우리는 삼성전자에서 들어온 지분 7%를 기준해서 알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없었다면 삼성전자에서 굳이 넣지 않았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었던 부분은요. 삼성전자에서 초기에 600억인가 들어오면서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FST 지분, 그렇죠? 지금 현재 7천억 중에서 FST 지분을 7% 갖고 있다는 건 거의 한 500억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즉 이제는 시세의 시작 구간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그 타점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타점을 잡을지 그 부분부터 보시면,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캠트로닉스를 매매를 했는데 전부 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추세가 유지되는 구간에서는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구간에 뭐 시장이 떨어지는 상황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시장이 떨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파생되어 있는 요인들을 본다면 굳이 우리가 이쪽 구간에서 매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뭘까요? 한 가지 내용입니다. 한 가지. 그 한 가지는 가격을 보는 것, 가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해오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요, 뭐 HLB나 그런 종목들 보잖아요. 그럼 전부 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고 있고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떨어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떨어지는 상황을 내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쵸, 단가의 우위에 있어야 되고 꾸준하게 진행되는 수익이 있어야 된다. 이게 안 되면 주식시장이 진짜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그쵸,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합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장 시작 전에, 그쵸, 공개를 했고 오늘 6%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고요. 그 위에 4월 30일 젠백스 링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실제 젠백스 링크도 보면, 자, 내용 보시면, 그쵸, 이틀 동안 강세를 보이고 오늘 약간 움직임을 보이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반등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 올려서 보면 뭐 선익 시스템이나 이런 종목들, 그쵸, 선익 시스템이나 이런 종목들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한 결과 뭐 상한가 가고 하루 빠지고 그 다음날 올라가고 오늘 또 하루 빠지고 이런 정도의, 그쵸, 뭐 거의 뭐 퐁당퐁당이죠.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이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봐야 종목들을 잘 선별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 그건 돈이 들어온다는 것이고요. 돈이 들어온다는 건 무언가 호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보더라도 시장에 있는 전체 호재거리가 뭐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가격 기준에서, 그쵸,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 기준에서 자르고 거기만 집중한다면 충분히 이 구간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잘 못 잡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는지, 그쵸,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제가 공유를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타점을 잡는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FST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쵸, 그리고 FST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뭐 F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 FST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FST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 FST는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강세 구간에 접어들었고요. 강세 구간에 있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철저하게 가격 기준에서 봐야 되고, 그 가격 기준에서 봐야 되는 과정 중에 시장이 안 좋을 때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발생한 가격 부담을 해소하는 중에서 그 매물 소화 과정을 살짝 보내고 있다. 이 살짝 보내고 있는 구간 중에서 타점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계속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수익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선별할 수 있다. 즉 올라가는 구간들만 딱 추려서 보자.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들만 딱 추려서 그 안에,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종목군들은 2,500개 정도 되잖아요.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을 겁니다. 거의 한 3,000개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러면 2,500개라고 잡고 여기서 하루에 올라가는 종목이 뭐 10%, 20% 되는데 이 중에서도
하루에 뭐 5% 이상, 10% 이상 또는 신고가 종목군들을 추리잖아요.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 구간 안에서만 우리는 노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 종목 화면에 등록을 해놓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지, 여기서 뭐 검색기를 돌리든 이런 식으로 계속 매매를 진행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그쵸 매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